두통을 싹 없애주는 10가지 자연요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라이프입니다. 혹시 지금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이 아프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도 불리는 두통은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죠. 진통제를 습관처럼 복용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 없이도 두통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10가지 자연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들은 간단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꾸준히 노력하면 두통 없는 편안한 삶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두통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1. 수분 섭취. 두통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탈수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뇌를 포함한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곧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운동 후 혹은 오랜 시간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두통이 심하다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물이 지겹다면 레몬이나 오이 슬라이스 혹은 허브를 넣어 향긋하게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탈수를 심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카페인은 일시적인 각성 효과는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카페인 금단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통이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깨끗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두통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염증으로 인한 두통의 경우 충분한 수분 공급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충분한 휴식과 숙면.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수면은 두통을 유발하는 강력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요. 잠이 부족하면 뇌가 과로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발생 위험이 높아지죠. 성인의 경우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너무 큰 편차를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카페인, 알코올 섭취 피하기. 이들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면은 두통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피로감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퇴, 기분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두통 관리를 위해서라도 양질의 수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3. 심호흡 연습. 스트레스와 긴장은 두통의 단골 손님이죠. 심호흡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여 두통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간단한 심호흡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눈을 감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립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가슴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뱉으면서 배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과정을 5에서 10분 동안 반복합니다. 심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심박수를 늦추고 혈압을 낮추며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긴장성 두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통이 시작될 것 같을 때 혹은 이미 시작되었을 때도 심호흡을 통해 몸의 반응을 조절하고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심호흡 연습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만성적인 두통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4. 마사지와 이완.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의 긴장은 두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자세가 좋지 않은 경우 더욱 심해지죠. 마사지는 이러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두통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직접 할 수 있는 마사지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관자놀이. 엄지손가락으로 관자놀이 부분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이마 검지와 중지손가락으로 이마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합니다. 목덜미, 목 뒤쪽 척추 양옆에 뭉친 근육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며 마사지합니다. 어깨 위쪽 승모근을 손으로 주물러주거나 테니스공 등을 이용하여 벽에 기대어 지압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로마 오일, 페퍼민트, 라벤더 등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전신욕도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며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좋습니다. 마사지는 통증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신경 압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편두통의 경우 특정 트리거 포인트 유발점을 마사지하여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마사지는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만성적인 긴장성 두통의 발생 빈도를 줄여줍니다. 밝은 빛과 소음 피하기. 편두통을 겪는 분들이라면 특히 공감하실 거예요. 밝은 빛과 시끄러운 소음은 두통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뇌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으면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두통이 시작될 것 같거나 이미 심할 때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보세요. 어두운 공간 찾기 커튼을 치거나 불을 끄고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필요하다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음 차단 귀마개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용하여 외부 소음을 차단합니다. 화면 사용 자제.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전자기기의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두통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과 소음은 뇌의 시각 및 청각 피지를 과도하게 활성화하여 통증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편두통 환자들은 광과민증과 음양과민증을 흔하게 경험하는데 이는 통증 발작 시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은 뇌를 진정시키고 통증 반응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인위적인 밝은 조명이나 깜빡이는 불빛은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여 두통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자연광을 충분히 활용하고 실내 조명은 부드러운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 불균형은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는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저혈당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두통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식습관을 실천해보세요. 규칙적인 식사. 하루 3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챙겨 먹고 간식도 건강한 식품으로 섭취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살코기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두통 유발 식품 피하기. 일부 사람들은 특정 식품, 치즈, 초콜릿, 가공육, MSG, 인공감미료, 카페인 과다 섭취 등에 의해 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두통을 유발하는 식품이 있다면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 일기를 써서 어떤 음식이 두통을 유발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그네슘 섭취. 마그네슘은 신경기능과 혈관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편두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아몬드,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 등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어 두통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아마씨 등에 풍부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기능을 최적화하여 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신선한 공기와 운동. 실내에서만 생활하거나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산소 부족을 야기하여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운동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두통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천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공원 산책, 등산 등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요가 및 필라테스 유연성을 높이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며 심신 안정에도 도움을 주어 두통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자연 진통 효과를 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하여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강도로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냉찜질 또는 온찜질. 두통이 심할 때 냉찜질이나 온찜질은 즉각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두통이냐에 따라 효과적인 찜질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찜질. 편두통처럼 맥박이 뛰는 듯한 두통이나 염증성 두통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얼음 주머니나 차가운 수건을 이마, 관자놀이, 목 뒤에 대고 15에서 20분 정도 둡니다. 냉기는 혈관을 수축시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찜질. 긴장성 두통처럼 근육의 뭉침으로 인한 두통에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팩을 목 뒤, 어깨 혹은 이마에 대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둡니다. 온기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찜질이 자신에게 더 효과적인지 실험해보고 통증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찜질은 신경말단의 활동을 둔화시켜 통증 신호 전달을 줄이고 염증 부위의 혈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합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긴장으로 인한 통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9.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두통 역시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몸을 긴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두통을 악화시키거나 만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명상 및 요가 하루 10에서 15분이라도 꾸준히 명상이나 요가를 실천하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활동.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 음악 감상,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에 몰입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숲길 걷기, 공원 산책 등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줍니다. 긍정적인 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완벽주의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관리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혼자서 스트레스 관리가 어렵다면 심리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 긴장을 유발하며 뇌의 통증 역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이러한 생리적 반응을 조절하여 두통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한 대처 방법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두통을 넘어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 두통 유발 요인 파악 및 기록.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두통은 원인과 양상이 다를 수 있거든요. 두통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두통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날짜와 시간, 두통이 시작된 시간, 강도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통증의 강도를 표시, 양상 옥신거리는지 짓누르는지 찌르는 듯한지 등, 동반 증상 메스꺼움, 구토, 빗소리, 과민증 등, 두통 전 활동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등, 복용한 약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이런 기록은 특정 식품, 수면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날씨 변화 등 자신만의 두통 유발 요인 트리거를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발 요인을 알면 이를 피하거나 미리 대비하여 두통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이 두통을 유발한다면 그 음식을 피하고, 수면이 부족할 때 두통이 심하다면 충분한 잠을 자도록 노력하는 식이죠. 두통 유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맞춤형 두통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의사와의 상담 시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기여합니다.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반응을 기록하는 습관은 두통 관리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갖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자연요법들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두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더 이상 지긋지긋한 두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갑자기 발생하고 혹은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두통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두통 완화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